매일 공감 연습 8번째 강의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료적 대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결을 위해 먼저 아이의 마음을 탐색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추측해서 엄마가 생각하는 해답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심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측으로 아이의 마음이나 행동을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도 나름 괜찮습니다. 질문할 때는 제스처와 억양, 표정을 통해 다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단지 엄마 생각일 뿐이야. 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는 어질러진 거실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치울 수 있을지 너와 상의하고 싶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해법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어떤 문제나 실현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을 공유함으로 복잡한 신경을 덜어내고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해받기를 원할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도움이 필요로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해결책에 집중해서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여자애들이랑 논다고 친구가 놀렸다고 합니다. 엄마, 진호가 널 놀릴 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봤니? 때릴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 만약 내가 걔를 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걔도 절 때리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 진호와 사이가 더 나빠지겠죠? 그렇지. 그럼 때리는 방법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들,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그럼 어떻게 될까? 아들, 진호가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겠어요? 엄마, 선생님께서 진호를 혼내면 어떻게 될까? 기분 끝내주겠죠. 하지만 그 애가 더 화가 나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마다 절 더 심하게 놀려댈 것 같아요. 엄마, 그럼 선생님께 이러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아들, 진호한테 신경 긋고 그냥 여자애들이랑 놀래요. 엄마,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 해법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고요. 또 필요할 때 엄마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어, 어느 그 부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아이가 절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망스럽고 낙심한 기분으로 아이와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에요. 도대체 아이들은 존중과 염려라는 게 뭔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네, 이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아이가 공감 대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감 대화를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아이도 알게 되고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는 존중하다, 착하다, 행복하다 같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어찌 보면 또 다른 당신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하든 공감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공감 대화는 아이가 태어난 시간부터 양육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자라면서 바뀌는 것은 접근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공감 대화 꾸준히 연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치료적 대화 방법은 첫 번째 아이의 마음을 탐색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해법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감 대화를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아이들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공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